그럼 절개로 재수술까지 하면은 붓기가 어마어마해서 개론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 후 2주째 사진인데 이분은 체질상 붓기가 조금 덜하고 좀 빨리 빠지는 편이었어요. 절개기도 하고 재수술이기도 했는데도 붓기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의 이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많은 정보가 공유된 분야가 될 텐데요, 여기에 반해서 눈매 교정술, 눈매 교정이 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매 교정술이라고 들으면 쌍꺼풀 수술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매 교정 성형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술이라 하면 눈 뜨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눈을 좀 더 쉽게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목을 젖혀서 쓰거나 눈도 당연히 또렷하게 뜨지 못할 거고 다른 힘들을 쓰게 마련일 텐데, 이런 분들을 눈 뜨는 힘의 보강만으로도 눈 뜨는 힘이 편해질 거고 눈매가 좀 더 시원해지고 교정된다, 이래서 이름이 이제 눈매 교정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크게 비절개와 절개 수술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 절개는 말 그대로 피부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을 할 거고, 비절개는 말 그대로 절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사바늘 구멍 정도만 뚫어서 그 안에서 조작을 이뤄내는 게 비절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환자분의 경우에는 눈뜨는 힘이 약하다, 좀 무거워 보이고 졸려 보인다, 이런 느낌 때문에 수술을 원하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이런 피부의 덮임, 피부가 가려진 것도 눈 뜨는데 좀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쌍꺼풀을 겉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쌍꺼풀을 만들 때 피부 두께나 뭐 지방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개, 비절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환자분은 다행히 이제 지방량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피부도 얇았기 때문에 비절개로 눈매 교정술까지 같이 시행을 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눈매 교정술만 하고 쌍꺼풀 수술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쌍꺼풀을 아예 안 건드리고 눈매 교정술만 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분은 사실 상당히 소수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창문에 창문 틀이 있을 거고 겉으로 블라인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창문을 열어주는 거는 눈매 교정술이 될 텐데, 안쪽에 블라인드가 쳐진 채로 계속 있으면 아무리 창문을 열어봤자 안쪽 바깥쪽 통하는 이런 양이 더 늘어난 효과가 없어지겠죠. 이럴 때 블라인드를 한번 걷어주는 게 피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피부에 덮임이 있는 분들은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듯이 한번 피부를 접어줘야 안쪽에서 창문을 열어주는 이런 눈매 교정술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분은 결론적으로 절개로 눈매 교정술을 하신 분인데요, 그럼 왜 절개로 하게 될 필요성이 있었냐?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은 뭐 눈뜨림이 당연히 좋지 않아 보이시죠? 눈동자도 작아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졸려 보이고, 근데 이런 분은 그러면은 비절개 눈매 교정술을 왜 못하느냐? 이분이 절개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접히는 선도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덮인 피부를 제거를 해야 지금처럼 이제 겹주름이 안 생기고 하나의 본인이 원하는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절개로 하는 눈매 교정술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절개로 하면 붓기가 오래 가는 게 걱정된다는 분이 가장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붓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붓기가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좀 심한 분들조차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의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붓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빠지게 되겠죠.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분보다 조금 더 빠른 게 평범한 경우가 될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수술 후 결과가 나온 사진인데,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일단 수술 전에 비해서 눈동자가 더 또렷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분이 절개를 한 이유죠. 피부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피부 제거를 위해서 절개를 하였던 건데, 당연히 이제 붓기가 빠지고 오면 하나의 선명한 예쁜 쌍꺼풀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재수술의 경우를 설명을 드릴 텐데, 환자분은 예전에 비절개로 눈매 교정술을 시행을 받았는데 여전히 눈동자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고 졸려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눈두덩이 패임까지도 느껴져서 재수술을 결심을 하셨던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비절개를 했는데도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개로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결과를 보시면 눈동자의 크기는 조금 더 커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했을 때 눈두덩이 패임이 있는 분들이 난 눈두덩이에 좀 패임이 있고 지방 이식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근육에 있는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있던 지방도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분들은 지방 이식이 아니라 이런 눈매 교정술만으로도 눈두덩이의 패임이 좋아지게 됩니다. 환자분도 똑같이 별다른 지방 이식이나 뭔 생각 안 했는데도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눈두덩이 패임까지도 좋아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개로 재수술까지 하면은 붓기가 어마어마해서 괴로운 기간이 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 후 2주째 사진인데 이분은 체질상 붓기가 조금 덜하고 좀 빨리 빠지는 편이었어요. 벌개기도 하고 재수술이기도 했는데도 붓기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좀 빠른 체질이라 그러면 많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정도의 붓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비절개로 눈매 교정술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벌개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참고 자료를 보시면 남자분의 사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눈이 좀 작아 보이고 눈을 좀 크게 하고 또렷해 보이게 하고 싶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눈매 교정술을 빼고 쌍꺼풀만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뜨는 힘이 약한 채로 쌍꺼풀을 만들어 버리니까 만들었던 쌍꺼풀조차도 풀려버리고 눈뜨는 힘이 좋아지고 좀 선명해지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도 다시 절개를 통해서 재수술을 한 경우가 될 거고요. 결과를 보시다시피 눈매 교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했던 이제 실제로 눈동자가 더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될 거고, 이처럼 눈매 교정술이 필요했던 분이 단순히 쌍꺼풀 수술만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재수술을 통해서 또렷한 눈매도 그렇지만 확실한 쌍꺼풀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눈매 교정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간단히 생각해서 눈 뜨는 힘이 부족한 분들이 눈 뜨는 힘을 더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눈매 교정술은 졸려 보이는 인상을 좀 더 또렷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인상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성형 부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